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대표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오늘은 총선 이후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다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면 호재와 악재가 맞물려서 서로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 규제 정책을 펼쳐오던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인하여 규제는 더욱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속적인 대출 규제, 종부세와 양도세의 중과나, 조정지역의 추가 지정, 의무 거주기간의 연장, 전월세 가격 제한이나 전세자금 대출 연장 제한 및 회수 등의 조치는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규제 정책인데요. 이런 규제 정책과 코로나19 여파가 맞물려서 2020년 상반기 서울을 비롯한 그동안 급등했던 곳들은 급매가 나오면서 호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2020년 6월 30일까지 계약분에 향해 양도세 중과를 일시 완화하는 정책은 일부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기도 하였고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대 이상의 승리를 거두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급매가 쏟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을 상승 반전시켜줄 호재도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기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 풀린 막대한 현금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현물 자산 가치를 확산시킬 수가 있죠. 금이나 달러, 채권, 주식 등의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진 현물 시장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한국인들이 가장 굳건하게 믿고 있는 최고의 안전자산인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은 불보듯 뻔하고 향후 한국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든 방향성을 결정한다면 부동산은 완만한 상승 반전 또는 급등세로 판세가 바뀔 수도 있음을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2020년 6월 30일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양도세 중과 일시 완화 기간이 지나면 다주택자들은 다음 대선 이후 정권 교체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기대하며 매물을 잠글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까지 소화되지 못한 급매들을 걷어들이고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난다면 현금 부자와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게 됨으로써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싫어하지만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규제와 매물 실종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프레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할 것이고 어느 쪽이 더 우세하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다산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은 이제 입주 2년이 지난 아파트인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를 중심으로 비과세 물량들이 84 기준으로 8억대 중반, 초중반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이후 조정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금매는 7억 원대 중반에 나오고 있으며 거래는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총선 이후 상반기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광희 교통정책에 수석대교 신설 등 이미 확정된 호재 이외에 9호선 유치 유무와 6호선 언급에 따라 재상승 가능성이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반기 오픈 예정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은 전국구적인 인지도를 다산 신도시에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고요. 행정타운과 주변의 법조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가시적인 호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별내와 더불어 남양주시에서 유의한 조정지역인 다산으로서는 조정지역 해제가 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눈으로 현재의 다산 신도시가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포지션에 따라 시뮬레이션 시행 후 실행에 나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3년 8호선 다산역 개통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쥐고 있는 다산 신도시는 국가적인 경제난에 접어들지 않는 한 급락한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는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과 같은 조정기에 급매 성격의 저가 매물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다산 신도시는 무주택자라면 50%의 대출이 나옵니다. 전세 자금을 포함해서 한 3억 원대의 시드머니를 보유한 매수자는 선택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도 LTV는 40%, 9억 원 이상은 20%이죠. 예를 들어 전세금 포함 3억 5천만 원의 자본으로 7억 원대의 집을 매수하려면 서울은 물론 다산 신도시와 많이 비교되는 미사는 가능이 40%죠. 미사 강변 도시도 기천만 원이 모자라게 됩니다. 돈에 맞춰 비조정 지역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추천할 만한 대안이 아닙니다. 남양주 일대를 포함하여 구리, 강남, 송파, 강동, 노원, 중랑, 광진구 수요의 대체지로서 다산 신도시는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다산역 개통이 다가올수록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지하철로 환승 없이 잠실역까지 23분, 더 나아가 한 번 환승으로 삼성역까지 35분, 더 나아가 1시간 내에 광화문이나 용산을 갈 수 있고요. 서울 주요 업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5년차 안팎의 완성기를 맞는 쾌적한 신도시는 찾아보기 힘든 까닭이지요. 현금을 쌓아놓고 매수에 나서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50%의 대출 실행이 나온다는 건 실수요자에게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 다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전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유지되겠지만 급격한 하락보다는 약간의 조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다산 신도시는 LTV 50%의 조정 지역으로서 매력이 충분하므로 실수요자라면 급매 물건을 위주로 조정 시에 매수에 나서도 괜찮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상한제 실시 여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유세 증가와 더불어 전월세 상한제가 통과된다면 전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고 이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적응하기도 힘든 시기인데요. 꾸준히 뉴스를 접하고 관련 소식들을 분석을 해야만 젊은 층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물론 기보유자들의 재산 증식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은 결코 불로소득의 대상이 아니라 치열하게 노력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일종의 보상입니다. 지금까지 총선 이후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다산 부동산 파트너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